우리가 뜨개를 조금 더 넓게 보면은 아까 말했듯이 패션 디자인으로도 볼 수 있는데 패션 쪽에서는 등록을 해서 디자인권으로 보호받겠다 이런 거는 사실 보편적으로 잘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찾아보면 다 디자인권 무효. 그럼 내가 돈 들여서 디자인권 등록했는데 다 이제 무효를 받기 시작하잖아. 등록을 하든 안 하든 이 디자인이나 작품이 저작권이나 디자인권이 정말 있는 거면 굳이 등록을 할 필요도 없는 거냐? 그래서 이제 많은 문제가 있어. 디자인도 그렇고 상표 같은 경우도 그렇고 비슷한 문제 단계를 겪게 되는데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이의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등록의 개념이 내가 이거를 법적으로 명확하게 보호를 받는 존재라기보다는 타인과 동일한 디자인권의 분쟁이 문제가 됐을 때 선점 효과 정도가 있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오빠 만약에 먼저 했지만 내가 인터넷에 이 사람이 등록하기 전보다 먼저 게시한 적이 있어. 그러면은 이거 다 먼저 등록했어도 아무 의미 없는 거냐? 이게 디자인권으로 등록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판단하는 게 1번이고 둘째는 디자인권으로 등록을 할 만해. 그러면 디자인권의 권리자가 누구이냐를 확정하느냐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 전자는 디자인에 등록이 됐다 안 됐다라고는 그걸로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아. 아주 단순한 뭐 패턴이나 뭐 그런 거를 한 거는 그건 누구든지 저걸 왜 디자인권으로 등록해놨어, 누구나 생각할 수 있고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건데 이제 그렇게 해버리면은 그거는 가치가 없어지는 거니까 디자인권을 등록했다는 게 유의미하진 않지만 근데 이제 그 독창적이고 이게 실제로 재산적인 가치가 어느 정도 생겼어. 이 디자인권을 실제로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가 문제가 됐을 때는 그때는 이제 디자인권의 등록이 좀 유의미해질 수가 있는 거지. 어차피 무효가 될 애들은 뭐 누가 먼저 했든지 의미도 없다는 거지. 근데 이제 디자인권에 대한 분쟁이 생기면은 이걸 누가 먼저 창작을 했는지, 신규성의 판단의 가장 큰 지표는 시간적 순서거든. 그러니까 누가 이 세상에 가장 먼저 이걸 내놨는지가 되게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등록을 했다는 거는 일단 법적으로는 너가 먼저 세상에 내놨다라는 거를 인정을 하고 가는 거야. 되게 중요해 이건. 근데 등록 시점보다 그 전에 예를 들어서 얘는 등록을 뭐 2019년에 했어. 근데 난 2018년에 먼저 이거랑 똑같은 디자인을 인스타에 올렸어.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그러면은 내가 등록 안 했어도 이거 디자인권 내가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야? 맞아. 근데 이제 그런 명확한 자료가 없을 경우에 그렇기 없을 때문에 경우에는 디자인권을 등록을 등록하는 게 했으면은 유리할 수 있다. 한마디로 아무도 내가 세상에 언제 내놨는지에 대한 입증을 못해. 싸우고 있는 두 사람이. 그러면 기본적으로 디자인권을 등록한 사람이 네가 먼저야. 네가 먼저니까 네가 권리 가져가. 이건 기본적으로는 틀로 일단 고정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한마디로 반대측에서 내가 이 사람이 등록한 것보다 먼저 이걸 세상에 내놨어요라는 거를 입증을 해야 되는 책임이 그 사람한테 생기는 거지 등록권자한테 생기는 게 아니라는 얘기야. 내가 먼저 등록했어요를 이 사람은 말할 필요도 없어. 나는 그냥 등록한 걸로 끝이야. 그런 정도로의 디자인권 등록이 유의미한 거지. 디자인권을 등록이 됐다고 해서 내가 절대적으로 이 디자인을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개념은 아니라는 얘기지. 시판되는 옷의 디자인과 유사한 옷의 도안을 제가 만들어서 팔았으면은 그건 디자인권을 위반한 걸까요? 도안이요? 네, 도안. 아니죠 그러면. 최소한 디자인권의 위반은 아니에요. 디자인권은 그 옷의 디자인 자체를 보호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그 옷이 일단 아까 이것도 두 단계로 나눠서 봐야 되는데 1번 그 옷의 어떤 디자인권으로 성립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한마디로 신규성과 그 독창성이 있는지를 먼저 판단을 해야 되고요. 그 옷의 패턴이 설령 그게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만든 건 도안이지 옷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옷이 되지 않는 이상은 이 옷의 디자인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는 거죠. 만약에 내가 뭐 샤넬에서 니트가 나왔어. 그 니트 똑같이 도안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만들면 샤넬 니트처럼 만들 수 있어요 하고 그 도안을 팔면은 어떤 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 그러면 이제 그게 샤넬의 그 고유한 패턴이나 그들의 디자인을 그대로 카피를 해가지고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위가 되는 거잖아. 조력 행위를 해가지고 그 샤넬의 그 영업 행위를 방해를 하는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이제 부정경쟁 방지법의 위반이 될 수는 있지. 근데 그거 자체가 뭐 저작권이 성립해서 저작권 위반이나 디자인권의 위반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근데 오빠 만약에 부정경쟁 방지법의 위반이 되려면 영업이익상에 손해를 입혀야 되는 거냐? 그러면 시즌이 끝나서 안 팔리고 있는 옷은 만들어도 되는 거야? 반드시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부정경쟁 방지법도 결국 돈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손해배상으로 가면은 내가 얼마만큼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가 이제 기준이 된단 말이야.
그 기준을 어쨌든 적용했을 때 당연히 시즌이 지난 것은 좀 그 손해배상 액수가 뭐 줄거나 그들이 어떻게 입증을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피해자가 얼마나 어떻게 입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여지는 있을 수 있겠죠. 그 시즌의 상품을 통해서 아예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가 원천적으로 봉쇄되지 않는 이상은 당연히 그런 행위들은 관념적으로는 부정경제 방법 위반이 될 수는 있지. 무효 아까 계속 우리가 이제 디자인권 무효가 될 수 있다, 디자인권 무효가 될 수 있다 했는데 이제 디자인권 등록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어떤 내용들이 있어? 디자인보호법 제33조에서 35조까지 이제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제 이런 경우가 정말 디자인 등록 출원 전에 이미 뭐 많이 알려져 있거나 국내에서 아니면은 뭐 잡지나 그런 데에 뭐 실려 있는 것이라거나 뭐 세상에 이미 알려진 게 확실한 경우 그게 뭐, 이제 신규성이 없다는 거지. 그치, 신규성이 없다는 거지. 신규성이 없다. 그리고 독창성이 없는 경우 아무래도 요건이 신규성과 독창성이라고 하면은 그 두 가지가 인정이 안 되면은 원래 이거는 둘 다 인정이 돼야 되는 거지. 신규성도 그치 둘 다 인정이 돼야 그 되지. 독창성이랑 창작 비용있어. 맞아. 그 두 가지를 충족을 못했음이 입증이 되면은 그럼 그거는 디자인권을 애초에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였던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당연히 사후적으로 다 무효가 되지. 근데 디자인 같은 경우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뭔가 패턴을 만들어내고 디자인적인 뭐 색감 그런 거 조합하는 거를 심사관들이 어떻게 알겠어.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많이 알려진 이미 상업화가 많이 된 그런 것들이 아닌 이상은 웬만해서는 일단은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등록을 받아준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무효가 되는 확률도 엄청 높지. 무효가 나중에. 되는 확률이 엄청 높아. 아니 근데 그 오빠 막 세상에 널리 알려진 거는 거기서 거부를 할 수 있다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뽀로로 캐릭터가 있어. 그 뽀로로 캐릭터로 뽀로로 인형을 만드는 도안을 누가 만들었어. 그거를 디자인 등록했는데 거기서 받아줬단 말이야. 그런데 받아주는 이유가 뭐야? 세상에 다 알려져 있잖아. 뽀로로 모르는 사람이 있어. 근데 심사가 정확하게 뽀로로야? 표현해야 되는 게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하고 디자인권의 보호 범위가 달라. 그럼 캐릭터는 디자인권이 아니고 저작권의 보호 범위라서 디자인권을 그냥 등록을 시켜주는 거야? 그치. 그걸 어떤 식으로는 내가 어. 디자인화해서 디자인권으로 등록을 하는 것 자체는 문제는 없어. 근데 근데 문제는 그 디자인으로 등록했다고 해서 그 디자인권을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것도 법에 규정이 돼 있어. 너무 중첩적이야. 너무 힘들어. 디자인보호법 제95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타인의 등록 디자인 등과의 관계라고 해가지고 이제 디자인권자, 전용 실시권자 또는 통상 실시권자는 등록 디자인이 그 디자인 등록 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등록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 특허 발명, 등록 실용 신안 또는 등록 상표를 이용하거나 디자인권이 그 디자인권의 디자인 등록 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특허권, 실용 신안권, 상표권 등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은 등록 디자인을 업으로 실시할 수 없다. 그럼 디자인권은 등록했는데 실지는 못하는 거야? 그치? 내가 그 디자인권을 갖고 왜 있는데 뭐야? 그거 그럼 사용을 못 특허청에 돈만 갖다 주는 사용을 거야? 못해. 그럼 특허청에 돈만 내고 그냥 디자인권 그 대신에 이제 이 허락을 받으면 쓸 수 있다는 거야? 저작권도 마찬가지거든. 제 95조 3항의 저작권도 어차피 포함돼 있으니까 방금 그거는 그 뽀로로? 뽀로로. 뽀로로의 저작권을 침해한 디자인인 거야 일단은. 사실. 근데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그 뽀로로의 디자인 저작권을 침해한 디자인은 2차적 저작물인 거야. 2차적 저작물은 고유의 어떤 권리가 형성이 돼서 디자인으로 형성될 수는 있어. 하지만 그것을 내가 상업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럼 원 저작권자가 이거를 문제 삼으면 디자인권이 무효가 되는 거야? 디자인권이 무효가 되는 건 아니야. 그러면은 그냥 못 쓰는 거야? 못 쓰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쓰게 되면은 불법 행위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원 저작권자한테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행위가 되는 거야. 근데 이제 그걸 다르게 얘기해서 최소한 이거에 대한 권리는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사용을 못하는 거지. 디자인권은 내가 보유를 하고 있잖아. 그래서 어떤 사람이 원 저작권자한테 허락을 받아서 이 디자인과 동일한 디자인을 사용하고 싶어. 그러면 그거는 못해. 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았어도 그럼 이 사람이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허락을 받았는데 허락받은 사람은 못하고 먼저 등록해놓은 사람한테 있다는 거지. 그때 허락을 받았어도 이제 이거를 디자인으로서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누가 디자인권이 등록이 돼 있잖아. 그럼 난 못 써? 그러면 그 사람도 이 디자인으로는 못하는 거지. 그 효과가 있는 거지. 그 단계를 나눠서 봐야 돼. 한마디로 저작권법이나 디자인권이 서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되는 건 아니고 여기서 보호되는 범위와 디자인권에서 보호되는 범위가 정확하게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이거를 할 수가 있어.
그러면은 선점해놓는 게 나쁘지 않겠네. 이 사람들이랑 딜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어차피 내가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디자인이면 응. 이 디자인권은 또 내가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어떤 배타적 권리이기 때문에 매년 디자인 사용료를 내야 돼. 특허청에다가. 아 그래? 계속 돈을 내면서 굳이 내가 그 디자인을 가지고 있을 이유는 사실 없는 거지. 어차피 상업적으로 내가 이거로서 이윤을 아예 낼 수가 없는데 저작권자가 저작권 위반으로 문제를 삼을 수도 있다. 하지만 디자인권법에 이 무효가 되거나 이러지는 위반으로는 않는다. 아닌 거지. 이제 디자인권도 이 정도면은 많이 다른 것 같아. 디자인권도 이렇게 끝나고 이제 상표권. 다 할 거야 오늘? 오늘 그럼 다음은 언제 오빠? 오빠 또 올 거야? 아니잖아. 아니 뭐 상표부터 해서 부정경쟁법까지 다 다루는 거야? 근데 부정경제방지법은 이 정도? 요것만 다루면 될 것 같은데? 빨리 하자.